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사회정서 이상 탐지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희 조는 김지은 씨, 윤수진 씨, 최은솔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반부 발표를 맡은 김성윤입니다. 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을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별량 관리도를 활용한 블로거 정서변화 탐지라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회정서 이상 탐지를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블로그를 통해 블로거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감성어들의 데이터를 일 단위로 수집하고 그 개수의 이상치 탐지를 통해 정서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상 탐지 기법 중 통계적 관리 기법 중 하나인 관리도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논문에서는 블로그 포스트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요즘 블로그는 사람들의 일기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의 수도 증가하고 또 코로나 블루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을 호소하는 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상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사회 정서를 파악하고 이상을 탐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19와도 연관된 현상이 관찰될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크롤링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API를 활용한 크롤링은 검색 키워드당 1000개 제한이 있었고 검색 기간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롤링 허용량 제한은 셀레니움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간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셀레니움을 이용해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일상 블로그로만 한정하여서만 크롤링을 진행하기 위해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광고 글을 제외하기 위해 원고료라는 단어를 제외한 게시글에 한해 크롤링하였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의 텍스트가 매우 길다는 블로그의 특성을 고려해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키워드를 포함한 두 줄을 선택하여 크롤링하였습니다. 여기 PPT에 보이시는 두 줄의 글들을 크롤링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357일간 1000개씩 총 35만 7천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당 문장의 긍부정 판정은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이용하였습니다. KNU 한국어 감성사전은 뜻풀이의 감성을 by LSTM을 활용하여 39.45%의 정확도로 분류하고 긍정으로 분류된 뜻풀이에서는 긍정에 대한 감성어휘, 부정으로 분류된 뜻풀이에서는 부정에 대한 감성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소스를 활용해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그리고 이모티콘에 대한 감성어휘도 포함하는데 이런 점에서 저희가 크롤링하는 블로그라는 매체 특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U 한국어 감성 사전에는 총 14,843개의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데 부정과 관련된 단어가 2배 정도 많습니다. 문장별로 몇 개의 긍부정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일별 유효값 개수와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솔 씨께서 결과 분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에서 수집한 일상 마이너스 원고료 검색어에 대한 357일간의 데이터 플랫 결과입니다. 스캐터 플랫과 라인 플러스로 간단하게 시각화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점수가 특히 낮았던 이틀과 높았던 하루의 단어들을 시각화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2019년 12월 21일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2020년 동기란 날짜랑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성 분석 점수가 2019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었고 2019년은 친구, 크리스마스, 2020년은 코로나 크리스마스가 대표적인 키워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2020년 9월 26일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대표적인 키워드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확실히 코로나가 굉장한 화두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더 이걸 분석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블로그 감성 분석 점수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객관적으로 코로나 관련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 분석 점수를 플러스를 한 그래프에 일별 확진자 수 그래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X축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일수를 순서대로 1부터 350까지 나타낸 것이고 왼쪽 Y축은 감정 분석 점수, 오른쪽 Y축은 일별 확진자 명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높아지는 세 개 구간에서 감정 분석 점수 또한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확진자 수 이외에도 그 코로나 관련 큰 뉴스 토픽들을 모아봤는데요. 그래프랑 같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부정적인 날들을 표시를 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1월 8일은 실제로 감정 분석 점수가 0.34로 낮은 날이었습니다. 31번 신천지 관련 확진자에 의해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2월 19일 경우 정확히 그날은 아니지만 그 후 2월 말과 3월 초까지 며칠간 0.3점대로 낮은 점수를 유지를 했고 6월 6일의 경우 다시 크게 코로나 재확산이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 계속 0.6점대 높은 점수를 유지하다가 전날쯤에 갑자기 0.4점대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의 경우 지금인데요. 이제 1,000명대를 유지를 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긍정적인 점수를 보여줬던 세 날짜를 표시를 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어떤 때는 9월 26일인데 이때가 확진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의 경우 오히려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이 있었던 시기라 부정적인 뉴스 토픽이 있었고 7월 10일은 특별히 코로나 관련 토픽은 없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뉴스가 있었던 시기로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감성 분석의 결과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코로나 관련해서 긍부정에 큰 영향을 맞추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한 거는 정확한 날짜에 해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감성 분석 점수를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는 조금 닿지 않는 아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다음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저희는 키워드를 일상 원고료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표에 맞는 다양한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있었으면 더욱 확실한 결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 또한 그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 제약되어 있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 사회에 대한 기대가 기본적으로 낮다고 봤고 실제로 이 PPT에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찾아본 코로나 이후에 2020년 뉴스 토픽 N번방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부동산 대란 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크게 점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블로거의 관심 분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는 아무래도 유기적이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주제이다 보니 이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의 프로젝트에 이용한 KNU 감성 사전 내 단어들이 과연 잘 맞는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서 처음에 저희가 목표에 맞게 단어를 선정해서 간단하게라도 감성 사전을 구축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불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만약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으면 이 사전까지 구축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진에 있는 논문은 그 컨테이너 시장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감성 사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정확한 감성 분석기를 만들 수 있다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어쩌면 뉴스보다 빠르게 사회 정서를 예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 정서 이상 탐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